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FOMC 회의가 별탈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2월 13일의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이날 영상을 보시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다이버전스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트에서 가격과 보조지표가 다른 흐름을 보일 때 발생하는 다이버전스는 몇 안 되는 선행 지표이기에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형태에 따라 크게는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로 나뉘는데요. 좌우를 비교해보시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우시다면 일반인이 히든인이 하는 용어의 구분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좌우를 나눈 것이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였다면 위아래로는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가격과 보조지표가 함께 모이거나 함께 퍼지는 다이버전스를 클래스 A 다이버전스로 구분합니다. 한편 가격의 높이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조지표의 높이만 변하는 종류를 클래스 B라고 부르고, 반대로 보조지표의 높이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격의 높이만 달라지는 종류를 클래스 C라고 분류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클래스 A가 기본적인 형태이고 나머지는 파생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래스 A가 가장 강한 다이버전스이며 B에서 C로 갈수록 힘이 약한 다이버전스라는 정도를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도 복잡하다면 다 잊어도 좋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다이버전스가 상승을 예고하냐 하락을 예고하냐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초록색으로 색칠된 것이 상승 다이버전스이고 빨간색으로 색칠된 게 하락 다이버전스인데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보조지표의 저점을 연결한 선이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는 경우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반대로 가격의 고점과 보조지표의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는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바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을 멈춰놓고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다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지표인 RSI의 저점은 내려가고 있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저점을 연결한 선들이 다이버전스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이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 일반 다이버전스와 히든 다이버전스로 나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낮아지는 다이버전스를 찾아보세요. 자, 숫자 셀게요. 1, 2, 3, 4, 5. 찾으셨나요? 정답은 바로 이 녀석이죠. 이렇게 두고 보면 현재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발견되는 다이버전스는 클래스 A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니 히든이니 하는 부분은 거들 뿐이고요. 결국 상승인지 하락인지만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더 단순한 버전의 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저점을 그은 선들이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 고점을 연결한 선들이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는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제 좀 더 눈에 더 잘 들어오시나요? 현재 비트코인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한 상태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것은 없기에 그 어떤 해석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투자 시장은 확률로 해석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어떤 다이버전스들이 있었는지 작년 12월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차트에 표시해둔 지점을 보시면 가격의 저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RSI의 지점은 낮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이후로 가격의 급등이 나온 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승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이후로 상승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로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RSI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락 이후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발생했고 그 이후로 상승이 일어났지만 상승의 폭은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습니다. 가격은 언제나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또한 단기간의 흐름 속에서 교차하며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만 보다가 장기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가 교대로 발생하며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RSI 과매수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과매수 구간에서 발생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다이버전스가 보인다고 무조건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이 다이버전스가
RSI 어떤 구간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리면요. 과매수 구간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는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요. 과매도 구간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좀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 전체의 주봉 차트 RSI를 보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큰 폭의 상승 모두 비트코인 주봉 차트가 RSI가 과매수 구간일 때 발생했다. 둘째, 비트코인 주봉 차트 RSI가 30 미만인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간 적은 단 2번밖에 없었고 40 이하로 내려간 적은 단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매우 짧았어요. 하락장에서의 공포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7월 말의 주간 RSI가 40이었고 또 한 번 심하게 조정을 주었던 9월 말의 저점이 50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47은 충분히 낮은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한 번 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견됐습니다. 현재의 다이버전스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같은 구간에서의 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는데요. RSI뿐만 아니라 OBV 그리고 CCI 같은 중요한 부조지표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차트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MRG 온체인 데이터가 기억나시나요? MRG는 온체인상 자금 흐름의 모은템을 파악하게 해주는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도 뭐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찾으셨나요? 상승 다이버전스는 여기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같은 구간의 공표 탐욕 지수도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튜 하이랜드라는 트위터가 올린 자료인데요.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인 수익 퍼센트 공급량을 보여주면서 강력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형성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9월의 저점에 비해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낮지만 가격은 더 높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는 것이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조정장이었으며 그 이후로 큰 상승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많은 시장의 데이터가 앞으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그 어떤 데이터도 전적으로 의존해서 도박성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률에 저울질을 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일까요? 현재 크립토 시장의 모든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1955년 이후로 존재했던 모든 연준의 통화 긴축과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를 독일 도이치뱅크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총 13번의 긴축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로도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지나야 시장에 영향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연준의 긴축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언제나 지연되었으며 긴축이 시작된 이후로도 상승 추세는 한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인베스트의 자금 전략가인 린지 벨과 같은 이들은 작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시장 경제 성장을 뒤흔드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것은 투자 시장이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견해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결국 시장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이 될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로서의 조심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 방향만 생각하다가는 다시 없는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이버전스에 대해 완벽히 알아가셨죠? 혹시 이해가 아직도 안 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결국 다 알게 되십니다. 며칠 전의 영상의 댓글인데요. 저는 저런 댓글들 보면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패밀리 분들은 평생 투자하면서 살아가실 거잖아요. 천천히 하나씩 저랑 함께 배우시죠. 돈복남도 모르는 거 천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고 심플하게 알려드리려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똑똑해지자고요. 빨리 불같은 상승장이 와서 여러분들과 웃고 떠들고 싶네요. 혹시 또 장세가 불안해진다면 빠르게 라이브 방송 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미리 해두세요. 감사합니다.